한국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인 이순재는 90세가 되어서야 반세기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 최희정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2024년 KBS 연기대상에서 진심을 담아 내뱉은 그 말은 단순한 사랑의 선언이 아니라 깊은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60년이 넘는 경력을 쌓은 이순재는 감성적인 TV 역할에서부터 에너지 넘치는 무대 공연에 이르기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와 스크린의 화려함 뒤에는 조용한 상처와 혹독한 도전, 외로움 속에서 울게 만드는 순간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순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야심찬 연기 경력 때문에 가족, 특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구자인 그는 1961년 KBS 화면에 처음 등장한 이후 90대에 존경받는 아이콘이 되기까지 일생의 대부분을 예술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은 가족과 떨어져 지낼 시간을 희생한 대가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결혼 초기에는 종종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최희정 씨가 말없이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거의 함께 있지 못했던 시절에 자란 아들 이종현을 생각하면 그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전통적 가치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압박감입니다. 이순재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 현재는 북한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내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윤리, 책임감, 헌신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현대화되고 연예계가 젊음과 외모에 집중되면서 그는 때때로 어색함을 느꼈고 자신이 대표하는 가치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특히 2018년 미투 운동 등 사회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를 표명했을 때 쏟아진 대중의 비난은 이러한 슬픔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과거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며 이 때문에 자신이 현대 사회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재의 경력은 빛나는 정점과 고통스러운 실패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이순재는 할아버지가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운영했고 아버지는 비누 제조업을 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16년 KBS 첫 드라마 나도 인간이 될까? 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역할을 시작으로 60년이 넘는 그의 경력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그는 수백 편의 텔레비전, 영화, 무대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는 대형 스크린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특히 유현목 감독의 불례의 이야기에서의 역할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운명을 그린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그에게 명성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오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배우로서의 그의 입지를 확립시켜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는 TV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내 맘대로 살아요, 풍우나, 사랑이 뭐길래, 허준 등의 히트 드라마에 출연하며 폭넓은 인기를 얻었다. 1999년 허준에서 유이타의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존경을 받았고 경희대학교에서 명예 한의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한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등의 히트 시트콤에서 엄격하지만 사랑스러운 할아버지 역을 맡아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경력의 정점은 2024년 90세의 나이로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찾아왔는데 이는 이 상을 수상한 역대 최고령 배우가 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동료 최수종에 대한 언급과 연기자로서의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관객들에게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경력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정계에 입문하기로 결정한 것이었는데, 당시 그는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는 정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지만 한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이상에 걸맞지 않게 정치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좌절감으로 인해 그는 잠시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고, 예술에 집중하는 대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졌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특히 1980년대에 그의 일부 무대 프로젝트가 예상했던 만큼의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극을 좋아해서 연극 연출과 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지만, 당시 관객들이 텔레비전과 영화를 우선시한다는 사실이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밤에는 그는 분장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무대 예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노년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대사를 외우기 위해 항상 1시간 일찍 현장에 도착했던 그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기억력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연기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영화 레이트 블라썸에서 노인들의 사랑을 다룬 영화를 촬영하던 중 그는 77세의 나이에 주연을 맡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했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처음에는 연령 차별적 편견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화가 성공하자 이는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노년이 예술의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순재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하는 업적은 명예나 상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배우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가 1960년대에 경력을 시작했을 당시 연기는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그가 연기의 길을 택한 것은 대담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배우가 단순히 연기자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을 전달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 힘썼습니다. 영화 레이트 블라썸과 꽃보다 할아버지와 같은 쇼에 출연하면서 그는 관객들에게 노인들도 여전히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끊임없이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 교수이자 가천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오랜 세월 젊은 배우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해 왔습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언어를 정확하고 표현력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라고 격려했으며 연기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예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서진이나 황정음 등 자신의 제자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그는 마치 그들이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항상 목표로 삼았던 또 다른 업적은 공연 예술의 보존이었습니다. 그는 무대가 배우가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곳이라고 믿고 많은 연극을 연출하고 직접 출연하여 고전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청중의 숨결을 느끼고 심오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이순재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조용한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는 긴 감정의 여정이다. 그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학생 극단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아내 최희정을 만났다. 두 사람은 1966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종현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으며 최희정은 그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그에게 강력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한때 그녀가 경력 초기에 어려움을 겪던 시절부터 정치적 압박과 대중의 비판에 직면할 때까지 가장 힘든 시기에 자신을 강하게 지켜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씨의 연애사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최희정과 함께 보낸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특히 결혼 초기에는 더욱 그랬다. 그의 경력이 발전함에 따라 그는 종종 집을 비웠고, 그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늦게 돌아올 때면 그녀가 조용히 식사를 준비해주곤 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녀의 눈빛을 보면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에게 조용한 고통이었다. 또 다른 슬픈 점은 조부모가 건강 문제를 포함한 노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희정이 건강 문제를 겪을 때 그는 그녀를 시간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그를 울게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항상 그를 위해 거기에 있어 주었다는 깊은 감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재가 90세가 되어서야 최희정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을 때 KBS 연기대상에 참석한 모든 관객들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 말은 그녀에 대한 사랑의 말일 뿐만 아니라 1960년대의 어려운 시기부터 그가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된 시기까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긴 여정을 되돌아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소박하지만 인내와 충성심의 증거이며 시간과 도전의 시련을 견뎌낸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순재의 인생은 기쁨, 슬픔, 회복력의 교향곡이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인데, 이는 조용한 상처이지만 동시에 그가 매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허준, 만삭사진, 거침없이, 하이킥 등의 작품에서 보여준 그의 영인은 그의 재능과 변함없는 헌신을 증명합니다. 연기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부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준 것까지 그의 업적은 청중의 마음속에 깊은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랑 속에서 행복과 고통을 모두 느끼지만 최희정에 대한